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무원이 된 지 4년이 좀 넘은 현직자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우선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특히 피셋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피셋 시험을 봤는데 한 70점 중후반대 정도를 받아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되게 정기적인 학원 강의를 따라가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그 후에 1년 동안은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라도 계속 꾸준히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때 평균 10점 이상 상승을 시켰어요. 원자상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유롭게 2차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한번 이렇게 점수 올려놓으니까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80점 중후반대의 평균의 점수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70점 뭐 초중반 중후반에서 간당간당하게 점수를 받아서 이제 2차 시험을 볼 때 불안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거의 기억을 아름아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피셋을 풀 때 좀 버리면 좋을 것 같은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피셋을 할 때 버리면 좋을 세 가지 자세. 우선 첫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셋을 볼 때요, 목표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피셋의 목표. 여러분, 피셋 100점 맞으려고 보나요? 아니죠? 피셋은 80점 초반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점 한 중반 후반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피셋을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완벽주의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피셋이 40문제를 1시간 반 동안 푸는데 정말 이거는 피셋형 인간이 아닌 이상은 다 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를 스킵하기도 해야 되고 또 찍기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 문제를 넘기는 거, 그리고 찍는 거, 이거를 극도로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를 평소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피셋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스킵하고 찍는 거 왜 중요하냐면 이 스킵하는 거는 문제 한 개당 2.5점이잖아요.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둘 다 2.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한 개를 버리고 쉬운 문제 두 개를 푸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시간상은 어려운 문제는 시간도 많이 들어. 근데 또 틀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스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은 문제가 일단 대여섯 개 정도는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료나 상판 경우에는 언어는 뭐 다 푸는 분들도 있지만 대여섯 개 정도는 남는데 이거를 찍어야 돼요. 이걸 찍는 것도 완벽주의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찍는 것도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찍겠다는 명확한 이제 사고를 만들어놔야 찍는 데도 당황하지 않아요. 찍을 때도 막 당황하다가 뭐 찍느라고 시간을 더 보내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찍는 것도 요령이다. 그래서 스킵과 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조금은 피셋 푸는 데 있어서는 버렸으면 좋겠다 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집입니다. 여러분, 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경험이 많아요. 조그만 거라도 뭐 시험을 잘 봐서 엄마한테 뭐 칭찬을 들었다, 뭐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뭐 그런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고집이 있어요. 내가 푸는 방법이 맞는데 내가 뭐 A 방법을 푸는데 맞았어. 그럼 내 방법이 맞지. 이런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가지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는 A 방법 풀었는데 옆에 있는 애는 B로 풀었어. 또 옆에 있는 애는 C로 풀었어. 근데 답은 다 똑같이 맞았어. 근데 내가 푸는 방법만 고수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푸는 방법도 자기가 한 번씩 써봐야 돼요. 그 중에서 나한테 더 맞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성공해와서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른 BC 방법들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피셋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이 스펀지적인 자세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푸는지 한 번씩 다 보고, 그리고 그거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를 흡수해서 내가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존에 이제 70점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80점대 뭐 중반 정도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두 번째로 버렸으면 하는 자세는 바로 고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홍공입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셋에 있어서는 저는 홍공보다는 스터디를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저는 이 피셋 공부를 스터디에서 시작해서 스터디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셋의 스터디에 굉장히 의존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피셋은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이 피셋 문제에 한 문제 줘놓고서 10분 동안 풀려고 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1분 30초에서 2분 이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공부해서 피셋을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게 1시간 반짜리 문제인데, 한 개 푸는데 1시간 반이 걸려야 되는데 1시간 반 풀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나 어차피 공부하는 겸 하는 거니까 10분 좀 더 들여가지고 내가 문제 좀 더 풀어봐야겠다 이 생각도 하고, 또 10분 지나도 다 못 풀었어. 그럼 10분을 더 줘요. 계속 저희한테 주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럼 실전에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시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친구들하고 시간 딱 끝나면은 바로 채점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공이 아니라 스터디가 필요하다. 이 혼자서는 완벽해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법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른 사람의 풀이법을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 피셋 관련된 뭐 수험서 사가지고 뒤에는 답을 보겠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답들은 원론적인 풀이 방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보다는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을까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내가 그 A 방법, B 방법, C 방법 중에서 뭐 한 개 취사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푼 방법을 내가 들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가 저는 홍공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이게 피셋 공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한다, 뭐 5시간씩 한다 이렇다고 해서 스트레스만 받지 이게 느는 시험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의견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매일 하는 사람이 피셋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맨날 꾸준히 하는 거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피셋 스터디 만들어서 그냥 평상시에도 뭐 밤 10시 이후로는 내가 집중이 안 되니까 한 9시 반에서 밤 10시까지는 이 스터디를 하나 만들어서 30분 동안 집중해서 내가 피셋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스터디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공보다는 스터디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피셋을 준비할 때 버렸으면 하는 자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선 완벽주의.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스킵하고 찍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집.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문제 푸는 방법들을 한 번씩 해보고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취사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홍공.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법들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피셋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홍콩이 아니라 스터디를 추천을 한다는 것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스터디에서 시작해서 스터디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터디에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스터디를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스터디가 뭐 가가지고 피셋 내가 한번 풀어봤다. 뭐 몇 년도 기출 풀었고 그 기출만 뭐 한 10번 봤다. 이렇게 자기위안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스터디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맨날 뭐 가가지고 문제 풀고 그냥 답안 맞추고 끝이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땐 스터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의 방법이 굉장히 많고 또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떤 비율로 구성을 할까? 그리고 운용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